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니 인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성화고의 목적상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한다는 전제하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했다면 우선 선생님들께 그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생활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별 모집 전형을 조사하며 느낀 점은 대학마다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그 방법 또한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정시로 선발하는가 아니면 수시로 선발하는가부터 나뉘는데 예를 들면 정시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수시로 선발하는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때 연세대학교는 최저등급이 없고 인하대학교는 탐구 과목을 제외한 한 과목 3등급 이내라는 최저등급이 있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또한 달랐습니다. 모집 인원도 학교 그리고 학과마다 다릅니다. 이렇듯 수시 모집 전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 대학, 학과를 미리 결정하고 그 해의 모집 전형을 살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활동이 매우 부족하므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나만의 이야기가 부족하고 교과목 외에 본인의 능력을 보이기 힘듭니다.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저는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해서 야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회에도 출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재능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즐거움과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었지만 자기소개서에 이 경험을 녹여내 학업 외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모든 교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적극적인 교내 활동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담을 많은 재료를 얻기 바랍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우수한 교과 성적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종종 인문교과는 열심히 챙기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전공 과목에 소홀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대학에서 굳이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학업 능력에서 다소 부족한 특성화고 학생을 뽑는 이유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본인의 전공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자격증을 몇 개 따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2개 모두 세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수업 시간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개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대한 열정을 입학사정관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족한 과목은 동아리 시간을 통해 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약점을 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의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의 기초가 부족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느껴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잘 압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난 후 느낀 점은 주변의 친구들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의 친구들도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짬을 내 공부한 제가 금방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간 알고 있는 내용이나 앞선 개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분명히 수업이 재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 일찍 하교합니다. 남는 시간에 EBS에서 개념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시험 전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5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시험 계획을 작성하세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교과서나 선생님께서 주신 수업 자료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교과서를 소리내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 부분을 메모해 두었다. 교과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해보고 자신을 이해시켜 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받은 수업 자료의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한 후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내어 설명하면서 문제 속 선택지 하나까지 확실하게 자신을 이해시켜 보세요. 본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출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들을 적용해 교과서를 보고 핵심을 요약하여 읽으면서 A4 용지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시험 시간에 여유롭게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하며 한 과목이라면 영어를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절대평가로 다른 과목에 비해 등급을 올리기 쉬울 뿐 아니라 대학 생활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강을 통하여 기본기를 다지고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많은 학교가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공과대학에 합격한 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입학 전 반드시 아래 몇 가지는 준비하시고 입학하시면 대학에 입학 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관련 과목 공부하기.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물리 1, 화학 1. 인터넷 강의로 설명을 듣고 기본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여러 번 풀어 기본 지식을 확실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2. 영어. 교재나 수업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3. PPT나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실험 보고서 작성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